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사회조사 방법론에서 그 개념의 조작과 측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웠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측정 수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 측정 수준을 실제 설문지를 가지고 한번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별다른 건 아니고 이 실제 사용된 설문지에서 각각의 문항의 측정 수준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실제 문항을 가지고 어떤 거는 측정 수준이 뭐냐, 요걸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지 나중에 설문지 만들 때 이 설문지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회조사 분석에서 이제 이 데이터 분석할 때도 이 측정 수준을 알아야만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이 설문 문항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측정 수당을 구분할 수 있는지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보시면 요거는 뭐 이미 앞에서 다 한 얘기니까 이제 그 시- 연습하기 전에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와 변수로 우리가 개념이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사회주사 분석 설문지를 만들 때는 상수는 거의 대부분 쓰지 않는다. 그럼 뭐죠? 설문지에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다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수잖아요. 개념의 속성이 변화하는 거고, 그래서 속성이 변화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변화 값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고 하는 개념은 변수인데, 이 성별은 어떻게 변화하는 거죠? 남성이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여성이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자, 이거는 그때그때 다르는 거잖아요. 응답자가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별이라고 하는 거는 상수라고 하지 않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의 변수 값은 남성이라는 값과 여성이라는 값, 이렇게 두 가지로 된다. 요걸 이제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를 해서 설문지에는 요 변수만 사용이 된다. 왜? 물어봐야 되니까. 상수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고정된 값이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대 학생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한테 당신 학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변수가 되는 거지만, 대구대 학생한테 가가지고 대구대에서 어, 당신은 대구대 학생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설문지를 할 때는, 즉 변수를 사용해서 설문 문항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설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측정 수준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측정 수준은 이 변수의 변화하는 속성 값이 좀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속성이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네 가지로 이 변수의 측정 수준을 구분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요거를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네 가지. 명목, 서열, 등간, 수준. 변수의 측정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명목 수준, 서열 수준, 등간 수준, 비율 수준이 있다. 요거를 이제 그냥 줄여가지고 명목 수준의 측정 변수, 서열 수준의 측정 변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명목 변수, 서열 변수, 등간 변수, 비율 변수 이렇게 그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앞에 설명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이라고 하는 네 가지 형태의 변수의 측정 수준이 있고, 요게 이제 그때그때 우리가 어떤 거를 질문지, 설문지에서 물어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 변수의 수준을 명목으로 정하든 서열로 정하든 등간으로 정하든 비율로 정하든 이렇게 만들어서 설문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이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요 부분을 제가 오늘 연습으로 따로 하는 이유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설문지를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서
응답 문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변수의 측정 수준이라고 하는 거에 의존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조사 분석에서도 요 네 가지 명목 서열 등간 비율, 내가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설문지의 문항이 어떤 측정 수준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분석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 요 네 가지와 관련된 문항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두루두루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설명을 다른 동영상에서 드렸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이제 연습을 할게요. 자, 요게 어, 그 예전에 실습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만든 건데 요 문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네, 이걸 이렇게 그냥 할게요. 다른 거 안 보이면 지저분하니까. 자,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자, 뭘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느냐. 여기는 타블렛 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안 써봐가지고. 그래서 그냥 요 마우스로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에 자, 요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귀하의 현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통학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 건데 이 변수의 측정 수준은 어떻게 응답을 하도록 요구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1번 문항에 이게 변수가 되는 거죠. 통학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이 변수의 변화하는 속성값은 가장 낮은 값은 통학 안 합니다. 왜? 학교 안에 살고 있어요. 자, 학교까지라고 물어봤으니까 학교 안에 사는 거는 어디지? 기숙사 생활하면 학교 안에 이미 살고 있잖아요. 그럼 통학 시간은 0이 되는 거죠. 자, 학교까지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3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이게 각각이 변화하는 값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물어봤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분, 네가 숫자를 직접 쓰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변수의 측정 수준,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중에서 어떤 측정 수준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생각해 보셨나요? 자, 요거는 비율 척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비율 척도라고 하는 거는 절대 0점이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등간 척도하고 구분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절대 0점은 뭐냐? 절대적으로 0값을 갖는 것. 자, 0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0이 있으면 그거는 비율 척도고 어떤 값을 가진 0, 존재하지 않는 값이 아닌 명칭상 0이 있는 경우에는 등간 척도가 된다. 자, 그것만 빼고 등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0분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걸리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비율 척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귀하는 자취를 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죠. 예,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네, 요거를 써야 되니까. 자, 귀하는 자취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요거는 자, 요걸 보고 척도의 수준을 판단을 해야 되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예, 아니요로 쓰시오. 자, 그럼 예, 아니요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속성값, 변수의 속성값, 자취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두 개의 속성값을 가지고 있죠. 자취를 하십니까? 물어보고, 자, 그럼 하면 예고 안 하면 아니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이 두 가지가 어떤 크기의 차이를 가지고 있거나 서열에 있어서 순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냐? 이거는 뭐죠?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얘도 하나의 상황일 것이고 아니요도 하나의 상황인 거죠. 두 개가 얘가 아니요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이거는 선호의 문제. 얘를 선호할 수도 자취를 한다 안 한다. 자취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좋거나 하지 않는 게 하는 것보다 좋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죠? 명목척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취방의 임대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고 이거는 보증금 얼마, 월 얼마 이게 두 가지로 응답을 하도록 돼 있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문항이 두 개를 합쳐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하고 똑같죠.
보증금 0만 원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영원인 거잖아요. 보증금이 없다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는 비율척도라고 그랬죠. 이것도 0만 원 월세를 안 내고 있다. 임대비를 안 내고 있다. 0원 없는 값 그러면 비율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율척도 두 개 다. 자, 그 다음에 귀하의 자취방 구조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원룸형, 투룸형, 복층형, 기타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단순히 여러 가지 자취방 구조의 종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해놓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원룸을 선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투룸을 선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층을 선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형태를 선호할 수도 있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어느 게 크다, 상대적으로 어느 것보다 더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뭐죠? 요거하고 똑같이 명목적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걸 보고 아 이건 명목적도구나. 자, 그럼 5번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취방의 위치가 없으니까 평사에 사는 것보다 내리에 사는 게 좋은 건가요? 상림에 사는 게 내리리보다 좋은 건가요? 모르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 어느 게 어느 것보다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4번하고 똑같이 명목적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취방을 선정할 때 위치상의 만족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치상의 만족도를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돼 있죠? 자, 평사라고 하는 거의 이 위치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느냐? 미리 응답합을 준 거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내리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너 어디 살고 싶냐? 각각에 대해서 네가 선택할 때 각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비교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척도는 이 변수의 측정 수준은 자, 첫 번째로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는 서열 관계가 형성이 되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보다는 만족하지 않는다가 훨씬 덜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이다는 만족하지 않는다보다는 약간 크기가 큰 거예요. 만족하다는 보통이다보다는 훨씬 더 큰 값이고 매우 만족하다는 제일 큰 값이죠. 만족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 이렇게 단순히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응답값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 있을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데 크다 작다인데 얼마 정도 큰지는 알 수가 없는 경우에 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상대적인 크기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족하지 않는다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보다 5만큼 큰지 10만큼 큰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크기 비교가 안 되지만 서열은 존재할 때 이걸 우리가 서열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측정 수준이 서열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뭐죠? 나머지도 다 똑같잖아요. 자,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전부 다 이 측정 수준이 서열 척도 수준이다. 서열 변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5점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점을 제일 작은 값을 주고 5점을 제일 큰 값을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여기는 숫자로는 1만큼 크고 1만큼 크고 5가 제일 큰 걸로 돼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써 있는 말을 보면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측정 수준을 판단할 때는 응답 항목에 뭐라고 물어보고 어떻게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와 만족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명확한 기준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주관적으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만족하지 않는다보다는 덜 만족한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크기 비교를 명확하게 할 수 없지만 서열 관계는 존재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서열척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됐지만 리커트의 5점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상대적 크기,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상대적인 크기만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응답하도록 만든 거를 우리가 이 서열 척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조사에서는 서열 척도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것도
자, 6번 통학에 관련된 통학 시간을 물어보고 자, 여기서 0에서부터 100분, 200분, 300분 쭉 들어가겠죠? 자, 이것도 뭐죠? 크기의 비교, 어느 쪽이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크기가 명확한 기준으로 1분은 2분보다 2배 큰 거잖아요. 1분보다 4분은 4배가 더 큰 거고, 명확하게 동일한 간격으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고, 0분이 절대 0,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안 걸린다라고 하는 0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 이거를 우리가 비율 척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비율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이 척도의 수준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자, 그다음에 귀하의 자취방과 학교 간의 통학 수단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 도보 자전거 자가용 버스 선호.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걷는 것보다는 자전거 타는 게 좋고 자전거 타는 것보다는 자가용 타는 게 좋고 자가용보다는 버스 타는 게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탈 수 있지만 굳이 자전거를 타죠. 왜? 자기가 좋아하니까. 이건 선호 상대적으로 교통수단의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호 간의 크기가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위에서 계속 명목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취방 주변 환경에서 거리에 대한 만족도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아까 제가 위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요 같은 경우에 이것도 전부 다 만족도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족도 여기도 만족도. 자, 이런 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주관적인 어떤 판단을 하거나 주관적으로 어떤 거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객관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물어보는 거는 대부분 경우에 서열 척도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어떻게 되죠? 만족하지 않는다 해서 서열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거는 전부 다 리코트의 5점 척도, 서열 척도다. 그래서 요거는 서열은 존재하지만 1점이 2점보다 2배 만족하는 거라고 보면 안 된다. 사람마다 다르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의 기준을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는 대부분 비율 척도로 문항을 응답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거죠. 소음공해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주관적인 거는 서열 척도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5점으로 해도 되고 이게 이제 가장 리커트가 처음에 만들어서 썼을 때 기본적인 형식이고 요걸 이제 7점 7개로 더 세분화할 수도 있고 3개만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3개로만 할 수도 있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만들 때 어떻게 응답을 요구하는 게 서열척도라는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더 자세한 정보 또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취방의 만족도인데 자, 똑같은 만족도를 다시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지낼 의향이 있습니까? 하고 예, 아니요로 하는 거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명목척도로 응답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아니요는 지낼 의향이 있고 없고는 본인이 판단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명목적도 서로 비교 차이나 선호 좋고 나쁘고를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 다 명목적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여기 정확하게 합시다. 이거 빼고 이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재 거주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높은 임대비 이거는 본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것도 뭐죠? 서로 1번과 2번 높은 임대비와 이사의 불만족은 어느 한쪽이 더 나쁘고 좋고 크고 작고를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명목적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이유를 하나하나 나열을 하고 이유를 쓰라 해놓고 그 이유를 나열하고 그걸 고르도록 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명목적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밑에도 똑같은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그 이유를 하나하나 다 써놓고 이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이건 무조건 명목적도다. 자,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유가 뭐냐? 이유를 나열하고 하나 골라라. 자, 방법이 뭐냐?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다 해놓고 하나 골라라. 이건 전부 다 명목적도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통합과 출결에 관한 문항입니다 하고 몇 회 이렇게 숫자로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크기 비교가 되고 그 차이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 번 지각한 거보다 두 번 지각한 거는 두 배 많이 지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0회라고 하면 지각 한 번도 안 했다. 존재하지 않는 값을 쓴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뭐죠? 비율적도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숫자를 직접 쓰는 경우에는 등간척도 아니면 비율척도가 되는 건데 0값이 정말로 없는 값인 0이면 비율척도가 되는 거고, 자, 여기 뒤에 등간척도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면 어떤 경우가 등간척도냐.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도를 재잖아요. 온도가 대표적인 등간척도입니다. 1도보다 2도는 두 배만큼 큰 거죠. 아, 두 배만큼 높은 거죠. 자, 근데 0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이너스로 붙으면 날씨가 춥다라는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없이 마이너스 3도 그러면 날씨가 춥구나. 마이너스 10도 그러면 무지하게 춥구나.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도와 마이너스 10도는 마이너스 5도만큼 더 춥다.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등간척도냐, 비율척도가 아니고 온도의 경우에 0도라고 하는 0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0도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없다가 아닌 거잖아요. 0도를 기점으로 해서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지만 영상과 영하가 구분되는 기준점이다. 상대적인 기준점이지 절대적 기준값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도는 온도가 없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등간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심리적인 부담, 뭔가 심리적, 주관적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그거는 뭐죠? 네, 서열척도, 주관적인 상태를 5점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서열척도가 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도 그렇지 않다는 맞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보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두 배 그렇지 않은 건지 세 배 그렇지 않은 건지를 알 수가 없다. 그 크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서열척도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대충 해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금방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자, 귀하와 방과 후에 몇 번 횟수를 물어보고 0값이 있으니까 0회 이러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숫자로 직접 물어보네. 그럼 이건 등간 아니면 비율척도겠네. 그런데 절대 0값 0회라고 하는 거는 안 만난 거야, 한 번도. 그럼 이거는 비율척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어느 정도라면 어느 정도 참가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전혀 참석 안함, 자주 빠짐, 보통 이건 뭐죠? 상대적인 크기가 있잖아요. 전혀 참석 안함보다 자주 빠짐은 더 많이 참가하는 거고 자주 빠짐보다 보통은 더 많이 참가하는 거고 보통보다 거의 참석은 더 많이 참석하는 거고 모두 참석은 더 많이 참석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서열척도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서열척도를 자, 요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귀하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가족과 얘기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자, 여기 뭐가 나오죠? 몇 분. 이거는 비율척도가 되는 거죠. 0분은 얘기 가족하고 안 한다는 거니까. 자, 귀하는 생활비를 여기에서 개인 용돈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면 이거는 뭐죠? 선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기의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명목적도다. 자, 그 다음에 자, 한 달 용돈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빨리 해보세요. 자, 이거는 비율척도죠. 0만 원. 자, 그 다음에 용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내가 용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는 내가 용돈을 마련하는 방식의 차이인 거지 상대적인 좋고 나쁨이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명목적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달 용돈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자, 이것도 한 달 얼마? 0만 원. 이건 비율적도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했던 거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십니까? 이러면 요거는 명목적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며칠, 얼마입니까? 몇 시간, 일, 이거는 전부 다 바로 비율적도죠. 절대형값이 있으니까. 자, 어떤 종류의 종류라는 말이 나오고 그 각각의 종류를 써놓으면 이거는 뭐죠? 상호 간의 크기 비교를 못한다. 서열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명목적도다. 자,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고 각각의 이유를 다 써놨다. 그러면 이거는 명목적도가 되는 거죠. 자, 귀하는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 만족하십니까?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물어보고 상대적인 크기를 알 수 있는 서열 관계를 알 수 있는 매우 만족에서 매우 불만족 5점으로 나왔다. 이거는 서열적도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순서대로 세 가지 이유나 지출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놓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거는 내가 원해서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크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서열 관계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전부 다 명목적도가 되는 거죠. 장학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것도 절대형값이 존재하고 자, 뭐죠? 비율적도. 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쉽죠. 자, 하루 평균 공부하는 시간도 0시간 하면 공부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비율적도가 되는 겁니다. 자, 평균 학점은 몇 점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거는 자, 뭘까요? 2.5, 2.5에 3.5, 3.5에 3.5, 3.5에 4.0, 4.0 이상. 이거는 우리가 서열적도로 보시면 돼요. 등간이긴 한데 2.5 미만하고 여기는 이 중간에는 0.5로 돼 있지만 4.0 이상과 2.5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2.5, 4.0 이상 얼마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서열적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전공, 보수전공 요거는 명목적도죠. 자, 자격증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는데 자, 이것 기본적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좀 애매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를 보면 비율적도라고 할 수 있는데 5번에 없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자체를 놓고 보면 각각의 모든 항목이 등간격이 아닌 거죠. 차라리 이 5번이 여기 앞쪽으로 갔으면 없음은 0이니까 0, 1, 2, 3, 4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비율적도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요거는 명목적도 정도로 생각을 하시거나 나중에 요거 빼고 비율적도로 요 네 개만 쓰거나 아니면 서열적도로 쓰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명목적도죠. 자, 요것도 앞에 있다 없다 명목적도. 그죠? 명목적도. 그 다음에 교제 중인 이성 친구가 있다면 요것도 우리가 교제 기간이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한 달 미만 하면 요건 이제 서열적도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연애 경험은 몇 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횟수를 숫자를 쓰도록 하고 0번은 연애 경험이 없다는 거니까 이것도 비율적도. 그 다음에 얼마나는 정도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주관적인 정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전혀에서 매우 많이까지 서열적도. 자, 그러면 이것도 서열적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연애 시 이성 친구와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있다 없다니까 명목적도. 네, 등간적도는 하나도 안 나오네요. 계속 명목, 서열, 등간적도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죠. 사실 등간적도하고 비율적도는 크게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시험 볼 땐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구분하지 않아요. 자, 얼마나 깊은, 얼마나라는 정도를 물어보는 것, 그리고 5가지의 정도에 관련된 응답지가 나오면, 자, 요거는 서열적도죠. 자, 이유를 물어보고 각각의 이유를 이렇게 해놓으면 요거는 무슨 적도라고 그랬죠? 명목적도. 자, 어, 연애 시 상대방의 혈액형을 중시합니까? 예, 아니요는 명목적도죠. 어떤 혈액형을 선호하느냐? 이것도
명목적도죠.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연애 상대를 고를 때 외모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중요하다. 상대적인 크기는 존재하니까 상대적인 크기를 우리가 얘기를 뭐라 하죠? 서열이라고 그러죠. 근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중요하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중요하지 않다의 그 중요하지 않은 정도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크다 작다를. 이런 경우는 서열척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하면은 대충 여러분들이 등간 척도가 거의 척도가 안 나와서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명목 척도, 서열 척도, 그 다음에 비율 척도라고 하는 세 가지를 계속 이제 한 5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린 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고 과제로 요 뒤에 나오는 페이지 6부터 뒤에까지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각각이 어떤 척도 수준에 해당되는지를 생각해서 그거를 과제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